부디 지방종으로 잠을 못 잘 정도로 뒷목이 결리셨던, 하지만 원인은 위장의 담적병에서 비롯되었던 58세 여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성수님은 함께 한약을 공부한 약사님께서 이분의 뒷목 통증을 고쳐주려고 한방 과립제를 썼다가 별 효과가 없으셔서 저에게 보내주셨던 분이세요. 사실 보내주셨다는 표현보다는 저를 추천해 주셨고, 이분이 그 약사님을 많이 신뢰하셔서 저에게 오셨다고 해야 맞는 말이죠. 성수님은 뒷목에 제 주먹만한 지방종이 있으세요. 사실 지방종 자체는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씩 계속 자라더니 지금은 뒷목 신경을 눌러서인지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뒷목이 결리고 힘들어 몇 달째 잠을 제대로 주무시질 못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 지방종을 수술로 제거하면 통증이 좀 나아질까 하여 몇 달 전에 병원에 가보셨대요. 처음엔 작은 병원부터 나중에 큰 병원으로요. 작은 병원에서 수술이 어려운 부위라 안 된다 했거든요. 하지만 큰 병원에서도 지방종이 뒷목 신경과 얽혀 있어 제거하는 것이 위험하니 그냥 그대로 두는 게 낫다고 했대요. 그래도 본인은 이것 때문에 뒷목이 너무 무겁고 힘드니 큰 병원을 한두 군데는 더 가보셨대요. 하지만 거기서도 같은 말씀이셨고요. 아프면 진통제를 좀 드셔보시라고 하는 정도로 그렇게요. 그래서 성수님은 큰 병원도 못 고치는 거구나 하시며 그렇게 몇 개월을 뒷목 통증을 참으면서 지내셨대요. 진통제는 속이 불편하시니 안 드시고요. 하지만 이게 조금씩 조금씩 더 커지고 점점 더 무거워지니 지금은 저녁에 누워서 한참을 씨름하며 두세 시간씩 몸부림을 치다 잠이 드신대요. 먼저 소개해 주신 약사님 약국에도 너무나 힘든 통증을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영양제라도 드실 생각에 와보셨던 거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저도 성수님의 너무나 커져버린 뒷목 지방종을 만져본 후 이렇게 큰 덩어리가 뒷목을 압박하니 정말 힘드시겠구나. 그런데 이게 한약으로 가능할까? 이 생각부터 들었네요. 하지만 일단 포기부터 하기 전에 도대체 왜 성수님은 몸에 지방종이 쌓이고 커져가는지, 몸에 다른 이상은 없는 것인지 자세히 상담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보시려고 척이 부천에서 안양까지 버스를 3번씩 갈아타고 저를 찾아오셨으니까요. 먼저 성수님의 상태를 전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성수님은 평소 밥맛은 있는데 늘 소화가 안 되는 편이세요. 먹으면 윗배가 벌록 올라오고 헛배가 부르고 가스가 차며 먹고 나선 속이 불편해져 한참 부대껴 하시죠. 명치도 눌러보면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아파하시고요. 그래도 성수님은 소화가 잘 안 되어도 꿋꿋하게 잘 드시는 편이세요. 체격도 좀 통통한 편이시고요. 참, 대변은 변비기가 있으셔서 딱딱한 변을 힘들게 2, 3일에 한 번 보세요. 제가 소화가 이렇게 안 된 지 얼마나 되셨어요? 라고 물으니 아마 10년은 더 된 것 같다고. 잠은 뒷목이 아파서 못 자지 원래는 잘 주무시는 편이시라고 하시네요. 그럼 평소에 몸에 열이 좀 많으신 편이세요? 라는 질문에는 원래도 속에 열이 많은 체질인데 예전부터 화병이 있어 심장에 열불을 갖고 사신다고. 그래서 늘 가슴은 답답한 편이라고. 자신은 원래 더위도 많이 타고 성격도 급한 편이시래요. 과연 자세히 살펴보니 성수님은 상체는 크고 하체는 가느다란 소양인 체형이세요. 목소리도 힘이 있으시고 성격도 활발한 편이고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성수님은 도대체 어떤 상태이길래 가슴엔 열불이 오르고 위장은 또 명치가 답답하고 꽉 막히며 뒷목의 지방종은 왜 자꾸 커져가는 걸까요? 속이 열이 많은 사람은 소화는 잘 되는 편인데 왜요? 동양의학에서 볼 때 성수님은 타고나기를 신장의 기능이 약하게 타고난 소양인 체질로 보아요. 즉 체질적으로 몸에 물 기운은 부족하고 상체로는 열이 잘 뜨는 음호화동 체질러요. 하지만 이렇게 타고나길 소화가 잘 되는 열 체질도 오랫동안 화를 참고 억제하게 되면 간의 기와 비장의 기가 정체되고 막히게 되면서 소화가 잘 안 되게 되어요.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누적되다 보면 위장 하부 근육과 간 주변의 혈류가 정체되면서 명치 부위가 단단해지는 소위 담적이라는 병으로 진행되게 되고요. 실제로 성수님도 결혼 후부터 생긴 화병으로 20년 이상을 화를 참고 억제하면서 반복되는 소화불량과 체기로 서서히 담적병으로 진행되었던 거였죠.
그리고 이렇게 담적병으로 일단 진행되게 되면 이제 먹기만 하면 늘 소화가 안 되고 윗배가 붓고 가스가 차고 속이 답답하게 되는 거예요. 때때로 역류성 식도염으로 목에 뭐가 걸린 듯 답답해지기도 하고 트름도 안 시원하게 끄끄거리고 명치도 단단하게 꽉 막힌 듯 가끔은 옆구리도 결리고요. 그럼 담적병으로 명치 부위가 막히고 그득해요? 가슴이나 뒷목, 머리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도 열이 많은 사람이 중간에 막혀 있으니 당연히 상체는 늘 열이 차고 가슴은 답답하며 그 열이 위로 팽창하여 얼굴이 붉어지겠죠. 또 열이 뒷머리로 쳐오르면 뒷목도 무겁고 뻐근하겠고요. 그럼 배꼽 아래는요? 복강 내부 전체의 기가 위아래로 활발하게 순환하지 못하니 하부의 혈액과 체액은 정체되고 아래로 처지게 되어요. 그래서 담적병이 생기면 대장의 운동력이 떨어지면서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 방광에 힘이 없어지면서 소변을 자주 보거나 자다가 소변을 보기도 하죠. 많이 진행된 경우라면 다리 힘이 현저히 약해지거나 정력이 약해지기도 하고 하지 불안증이나 정맥류, 다리에 쥐가 자주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수님도 상체는 늘 답답하고 열이 차올라 뒷목이 뻐근하고 머리가 묵직한 반면 하체는 늘 변비에 허리와 다리가 약하시고 쥐도 가끔 나셨던 거였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네요. 한약으로 이분의 지방종을 없애지 못해도 이분의 담적증을 풀어주고 상체에 있는 열을 식혀 내려주면 가슴 답답증과 뒷목 뻐근한 게 줄어들어 통증이 줄고 잠을 잘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 한약으로 어느 정도 고쳐드릴 수 있겠다라고요. 그래서 성수님에게 이렇게 설명드리고 한약을 일주일분씩 지어 보내드렸어요. 상태를 봐가면서 고쳐보자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수님은 한약을 일주일분을 드시고 소화가 좀 편해지시고 가슴 답답함이 한결 편해지셨대요. 뒷목은요? 소화랑 가슴 답답함이 좀 풀려서인지 뒷목 무거움이 조금 덜해지면서 잠도 좀 더 잘 주무셨대요. 숫자로 표현하면 한 20%쯤 덜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 밥만 먹으면 명치 부위로 벌떡 올라왔던 탁구공만한 담적이 거의 60-70% 줄어드시고 뒷목은 이제 거의 안 아프시다고 잠도 잘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약값이 좀 부담되니 한약을 좀 쉬면 어떻겠냐며 조심히 물어보시네요. 저는 뒷목은 좋아졌어도 다시 재발되지 않게 하려면 담적을 좀 더 치료하면 좋겠다고 될 수 있으면 한 달에 한 번 11분씩이라도 한약을 좀 더 드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성수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며 그러자고 하셨고요. 그렇게 저는 한 달에 한 번 11분씩 한약을 지어 보내면서 담적을 조금씩 더 풀어드리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였죠. 그런데 진짜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약을 쓴 지 4개월째 성수님이 약국에 오셨는데 뒷목에 주먹만 하던 지방종이 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분도 자신은 목 뒤가 아프지 않아 신경을 안 쓰고 살았는데 만져보시더니 진짜 많이 줄었네? 라고 하시고요. 그때 알게 되었어요. 아, 주먹만한 지방종도 담적으로 막혀있는 것이 풀어지고 없어져 우리의 인체의 기순환과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인체 스스로 노폐물을 청소하는 능력이 좋아져 줄어들기도 하는구나 라고요. 또 그분의 뒷목에 지방종이 생긴 원리 또한 담적으로 인해 중초가 막히면서 상부의 열기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위로 팽창하여 오르면서 그렇게 뒷목에 혈액이 정체되고 그곳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비롯되었다는 것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한약으로 담적을 치료하고 상체의 열기를 풀어 내려주는 것만으로 지방종 자체도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이 정말 훌륭한 치료법이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한약으로 딱딱하게 굳어진 담적이 70에서 80% 이상만 풀어져도 이제는 스스로의 기능이 더욱 회복되면서 남아있던 담적도 스스로 풀어질 수 있다는 것 또한 한약으로 병을 치유하면 얻을 수 있는 한약만의 큰 장점이고요. 생각보다 동양의학으로 병을 치유하는 원리가 재미있고 매력적이지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담적을 어떤 큰 병으로만 보고 큰 돈을 들여야만 고칠 수 있는 건가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의외로 담적은 쉽게 고쳐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희망의 마음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